특이점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 보빈 아나운서는 혹시 네. 골목에 대한 추억을 골목이요. 갖고 계실까요? 골목하면은 뭐 진짜 뭐 동네 방네 제가 뭐 안 뛰어다니는 데가 없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아, 그런 거 하고. 네. 아, 그런 세대군요. 네, 오. 그랬었는데 뭐 네네.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골목 대장 뭐 휘 젓고 다니지 않으셨을까. 아이, 뭐 그 안 정도- 봐도 그런 뭐. 건 아니고요. 네. 라떼는 말이죠. 동네 골목이 다 놀이터였어요. 그랬죠. 골목에서 뛰어놀다가 밥 시간 되면 쪼르르 들어가고, 어머니들도 다들 이제 골목 그 입구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수다 떠시고. 네. 맞아요. 너무 옛날 얘기죠. 아유, 진짜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부르잖아요. 시간 되면은, 밥 시간 되면은, 선홍아! 이렇게 어머니가 부르시고. 그때 생각이 또 아련하게.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요. 선홍아! 하고, 네. 그러면 정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없는 척하고. 그렇게. 네네네. 아, 근데 왠지 나선홍 아나운서는 골목보다는 이제 한 서당이나 네? 그런 세대가 아닐까 서당이라니요. 무슨 싶기는 말씀? 한데, 네네. 네. 아, 진짜 그때만 해도 골목은 뭐 아이들한테는 놀이터, 또 어머니들에게는 작은 광장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안 나서 그런 풍경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련한 그런 추억이 서려 있는 골목이, 근데 아직 서울 곳곳에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골목골목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민 제작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곡동에서 왔고요. 관악구 남곡동에서 동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동네작당 대표 박상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지게 늙어가고 싶은 27살 최한비라고 합니다. 네. 최한빈님. 네. 최한비님은 작년에 또 나와주셨었거든요. 그때 아주 그 서울의 골목골목을 많이 또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봐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계속 꾸준히 영상도 만들고 여행도 많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잘 마치고서 이제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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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제가 이 최한빈님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왜냐면 최한빈님 영상을 제가 그 작년에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왜냐면 그 세운상가부터 을지로 철공소 골목까지 맞아요. 이렇게 서울의 밤거리를 아주 예쁘게 담아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진짜 그때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 홍보 영상인 줄 알았어요. 오, 그 너무 정도로. 재밌게 멋진 영상을 담아주셨었는데, 네. 박상아님은 지금 난곡동에서 동네 작당을 회사로 이제 창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동네 작당은 뭐 하는 데인가요? 아, 네. 저희 동네작당은 생활권 동단위를 기반으로 좀 동네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좀 즐기면서 동네살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젝트들을 하는 회사이고요. 저는 제가 관악구에서 한 10년 정도 1인 가구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남곡동에 살고 있고. 근데 저같이 혼자 사는 청년들이 관악구에 굉장히 많이 사는데 서울로 지방에서 상경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집에서 독립하는 친구들 많기도 한데 이런 골목골목을 잘 모르잖아요. 전 동네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동네 이웃도 모르고 뭐 동네 공동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이 좀 지역에 좀 더 이렇게 동네 이웃들이나 공동체의 관계를 맺으면서 동네살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좀 방향을 가지고 많은 실험들이나 작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작당이 그 작당이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야 이름이 잘 지으셨다 생각했거든요. 네. 누가 지으신 작당. 거예요? 아, 제가 지었습니다. 네, 우리 박상아님이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동네살이 프로젝트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네. 예를 들면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협력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밥터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밥터뷰? 네, 네. 좀 1인 가구 청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연구인데 이거를 좀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조사하고 막 인터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뭔가 관계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밥을 되게 잘 못 먹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한 끼를 되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면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를 오, 했었거든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밥 같이 먹으면서 혼자 사는 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관악구나 뭐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지, 이런 혼자살이의 삶에 대해서 질문도 던지면서 같이 막 교류하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했었습니다. 오. 와. 아니 특이점도 이제 그 시즌 5 때는 네. 밥터비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그냥 밥을 드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계속 먹고 있고 노은 아나운서는 인터뷰를 하시고. 아, 그러니까 커피가 아니라 이제 밥을 달라.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담아오신 골목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네. 먼저 첫 번째 영상 우리 박상아님의 영상인데 어떤 작당을 한 영상을 준비하셨을까요? 아, 네. 저희가 관악구 이제 그 문화도시 센터와 만학문화재단에서 기억의 아카이브라는 사업을 이번 연도에 저희 회사랑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남곡동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유래나 골목이나 이런 역사들이 카더라라는 말로 사실 다들 사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저희 동네도 뭐 옛날에 뭐 골짜기가 있어서 난곡이다, 뭐 난이 많이 길러서 난곡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동네 사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동네에 대한 자원, 이야기 자원을 우리가 알아보고 좀 발굴해서 이거를 좀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좀 기록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페이퍼나 이런 자료로 만들면 사실 사람들이 사실 잘 보진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동네에 조금 더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콘텐츠는 뭘까 고민하다가, 아, 그럼 실제로 골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발굴을 하니까 현장을 조금 더 체험하고 골목을 곳곳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게임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골목 체험 게임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아카이브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이야, 이거는 뭐 거의 지상파 컨텐츠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획인데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음악이 심상치가 않네요. 여기 남곡동이 되게 서울 같지 않은 그런 좀 우국타. 모습들을 담고 있거든요. 완전 옛날. 아직 아, 굴뚝이 사는 무섭네요. 건물들, 진짜. 옛날 그런 좀 적벽돌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만개떡을 여기서 파는 거예요. 만개떡 이렇게 파는 게 그동안 되게 오랜만에 들어온 소리여서 좀 놀랐었고, 그만큼 뭔가 서울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 있는데도 되게 옛날의 그런 좀 정겨운 정 이런 감성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근데 난곡은 아직까지도 동네 사람들끼리 먹을 걸 나눠 먹거나 그런 가구들도 있어요. 이 동네에 있는 좀 역사나 어떤 유래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조명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좀 이런 저희가 기획한 게임의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난곡 스토리 귀엽게 뭐 이렇게 쓰셨네요. 맞아요. 저희가 약간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작당굴이랑. 난곡 스토리 게임은 관악문화재단 기억의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저희가 동네에 사는 이분 청년들로 누구시죠? 구성된 난곡 작당을 모여서 좀 같이 우리가 동네를 기억하고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같이 좀 친구가 되자. 저희는 우선 실제로 이 난곡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사실 내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보다도 더 실제로 이 동네 곳곳에 있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난곡을 중심으로 근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주로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단지 골목이네요. 저는 이번 게임에서 이제 경찰단지의 장소를 맡아가지고 이제 경찰로 분장을 하고 안내를 드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경찰단지라고 불리는 이 골목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경찰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경찰들 타개하려고 이렇게 집을 똑같은 형태로 지어놨는데 한 50년 넘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금은 집 주인의 이렇게 스타일에 맞게 집이 조금씩 다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집이지만 다 다른 특색을 가진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 미션을 진행하는 존이라서 저기 스텝은 경찰복을 입고 아이들 너무 재밌어했겠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애기들이. 애기들 되게 재밌었어요. 저 집이 원형 그대로 있는 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당머리 아이고. 발자국 남겨놓은. 게임도 즐기고 또 우리 동네 역사도 알아가지고. 네. 만들었는데 또 어린애랑 같이 온 부모님들도 되게 재밌어 하시고 생각보다 많은 연령층의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되게 기뻤고 네, 뿌듯했습니다. 미션 찾고 같이 주민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재밌었고 스탬프를 찍는 걸 다른 찾아요. 매력을 네. 찾아본 것도 재밌었어요. 예전에 경찰단지랑 그쪽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쓰지는 않더라도. 네, 옛날 건물들도 다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이 게임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동네가 많이 정겹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사는 분들도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곳은 그 영화 똥파리의 배경 중에 또 한 곳인 이런 슈퍼마켓이라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극 중 나오는 남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의 조카가 여기서 좀 뭔가 정겹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인상을 깊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게임 참가자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딱지치기라는 게임을 통해서 또 그런 소중한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이 장소를 고르게 됐습니다. 아, 귀엽네요. 귀여워.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니 세상 여기가 영화 촬영지인지 몰랐어요. 동네 새로운 데를 알았네요. 아, 예, 똥파리 촬영지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아서 예, 깜짝 놀랐어요.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 기회드릴게요. 한 번만 더. 와, 이거 진짜 10번 이상 했었는데. 거울 때는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참 좋은 추억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얘랑. 맞아, 진짜 재밌어. 응, 얘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좋아해요. 맨날 형아한테 지지만 팔팔하니까 잘 되네. 사실 제가 여기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오다 보니까 어릴 때는 어른들이 뭐 축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을 때 참여하는 입장이었다가 엄청 잘 어울리시네요.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예상보다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셨고 애기들이 저런 것도 되게 반응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양머리. 정말 오래된 네. 목욕탕 지금도 영업 중이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옛날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저 난곡탕 거기 어렸을 때 갔던 곳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어서 신기했어요. 이런 것도 저희는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렸을 때 어렸을 내가 때. 다녔던 목욕탕이 그렇죠.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골목이 아직 있다. 이거를 되게 엄마가 돼서 아이한테 전해주는 게 저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다 새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예전 거 남아있는 게 이제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도 하고 애들 보기에는 좀 많이 색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동네를 처음 와봤는데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좀 처음 알았고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방명록을 엄청 정성스럽게 써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되게 그것도 감동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따 가서 다시 제대로 읽을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게임 만들면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그게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6개월 동안 남곡동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남곡동을 제 고향으로 인식하게 된 것처럼 정말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값진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좀 오랜만에 좀 사람 사는 좀 이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지 않았나 하는 게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즐겁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웃으면서 놀 수 있겠구나. 되게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좀 게임이 있는 게 너무 좋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되게 저희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같이 뭔가 살기 좋은 그런 동네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난곡을 기억하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난곡 스토리 화이팅! 보람 있었겠어요. 네, 진짜. 마음도 좋고 해서. 네. 저는 또 참여한 청년들이 다 이제 좀 동네 사는 청년들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뭐 1인 가구 청년도 있고 가족에 사는 청년도 있고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끈끈해지면서 같은 동네니까 되게 이 친구 네, 동네 친구의 결속력이 되게 좀 많이 저희 회사에서 의도했던 좀 약간 바랬던 커뮤니티의 그런 모습들이 같이 이렇게 동네를 알아가고 기획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경찰단지 골목부터 영화 똥파리 촬영지, 오래된 또 목욕탕, 난곡탕까지 난곡동의 그 숨은 곳곳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었네요. 근데 이 기획하는 과정도 참 너무 재미있었을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작당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작당을 꼼꼼하게 진짜. 잘하시네요. 네. 그럼 지금은 거기서 난곡동에 살고 있는 거죠, 박사님도? 네, 지금 살고 있고요. 원래 살던 곳은 아니었는데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10년 전에 올라와서 이제 난곡 관악구에서 이제 뭐 서울대 있고요, 신림역 이런 데서 살다가 난곡이 되게 좋아서 이제 한 난곡 산 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난곡 스토리 골목 체험 게임.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어요? 네. 그 동네에 이제 이렇더라, 뭐 저렇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유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사실이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서 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우리가 동네 이야기를 좀 정말 알아보고 이걸 좀 게임의 형태로 문화 콘텐츠의 형태로 기록을 남기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동네 작당의 이름에서 담겼듯이 저희는 동네 공동체를 좀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작당을 이루고 하고 싶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만드는 청년들이 서로를 좀 동네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동네 친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만 한 게 아니라 골목을 게임하듯이 이제 체험하는 거 그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동네를 그냥 문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난곡은 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되게 골목의 정서가 되게 살아있는데 사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그 골목을 이렇게 거닐면서 봤을 때 그 정서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든 연령 그런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좀 난이도를 저희가 쉽게 기획을 해서 이제 이 장소에 대한 게임을 미션을 딱 수행하면 이야기를 딱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 게임에 참여한 분들도 이제 세대가 좀 다양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모집을 한 건가요? 저희가 그 난곡난양 도시재생 그 축제에서 저희가 부스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는 부스로 참여를 해서 이제 전체적인 행사 홍보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뭐 포스터나 이런 걸 통해서 했고 저희도 따로 이제 막 포스터를 붙였어요. 막 작당부리가 이제 약간 지명수배 하는 것처럼 원티드 해가지고 약간 작당구리 이야기 보물을 찾을 사람을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따로 홍보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참여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똥파리는 2009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네. 이게 이제 난곡동에서 촬영한지는 전혀 몰랐어요, 저도. 우리 박상아님은 원래 알고 계셨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 게임을 이제 준비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영화 보니까 곳곳에 장소들이 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기는 어딘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더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양익준 감독님이 실제로 난곡에서 사셨대요. 그리고 그 똥파리 영화가 그 양익준 감독님의 그 삶에 약간 자기가 가정폭력을 겪었던 그런 자전적인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게 이게 양익준 감독님의 좀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난곡에 살았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영화 안에 담겨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양익준 감독님이랑 한번 인터뷰를 해서 이게 좀 그 감독님 개인의 그런 좀 인터뷰보다 이 지역에 대한 인터뷰를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DM도 보내셨다고. 네, 맞아요. 아직까지 네. 답변이 없다고. 답변이 없어요. 카메라를 보시고 양익준 감독님께 한 말씀 하세요. 감독님 꼭 DM을 읽어주셔서 인터뷰에 좀 응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아마 보셨으면 뭔가 응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슈퍼마켓은 지금은 닫았나 봐요? 네, 거기가 구멍가게로 운영이 되던 곳이었는데 지금 운영하지는 않고 근데 그 건물이 그 할머니 어르신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계속 살고 계시더라고요. 가게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가 난곡탕이었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 그럼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가는데 되게 옛날 그 건물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탕이 이렇게 크진 않고 작은데 가운데에 탕이 있고 이렇게 세면하는 그곳이 쭉 둘러싸여 있는데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우와.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하고 저는 되게 처음 갔을 때 되게 이런 약간 빈티지하면서 되게 예스러운데 되게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되게 매력있다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멋지네요. 그렇죠. 올해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진짜. 이게 그 예전에는 대중목욕탕에서 보빈이네 뭐 오늘 큰딸이 뭐 결혼을 하고 뭐 회갑이고 얘기가 다 거기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오래된 동네 목욕탕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난곡탕을 보면서 듬직하면서도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에서도 아까 그 인터뷰하신 분도 있으셨잖아요. 본인이 어렸을 때 여기를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있다는 게 참 놀랍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외관만 봐도 그 세월의 흔적이 막 느껴지는데 여기가 그럼 몇 년 정도 된 걸까요? 올해 들어서 한 40년째라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네. 그러면 그 골목에 있는 주변 건물들도 다 오래된 건물인가요? 네,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도 한데 지금 이제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해요. 막 좀 새로운 빌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벽돌 건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은 좀 없어져서 되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런 골목들 가면은 되게 정겹다. 뭔가 그런 옛날 건물들의 모습들이 되게 뭔가 약간 그런 좀 사람 사는 느낌? 그렇죠. 네, 그게 그런 골목이라는 그 이미지가 풍겨 나오는 그 옛날 느낌이 요새는 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누볐던 그 골목이 있던 동네를 가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볐어요? 누볐죠. 곳곳을 막 누비고 자전거 타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 완전히 바뀐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서울에도 아직 이런 곳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 냄새가 진짜 좀 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영상을 보면서 그 박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그 많은 난곡 작당단의 그 많은 청년분들이 정말 이 난곡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런 걸 좀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난곡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우리 난곡동은 이런 동네입니다.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동네는 좀 푸근한 그런 정이나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는 개발되지 않은 동네들이 좀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많이 있긴 하잖아요. 뭐 성북 쪽 가도 있고 한데 저는 그래도 난곡의 좀 다른 점은 아직 그 사람들의 관계나 좀 그런 게 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골목 가게 분들 봐도
거의 한 20년 이상 운영하신 그런 터줏대감 같은 상인분들이 계세요. 근데 되게 푸근하시고 인사 반갑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면 항상 제가 인사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나누는 인사나 그런 동네 분들이 이렇게 좀 정이 아직 남아있는 게 저는 그래도 난곡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볼 수 있는 골목들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사람들 간의 이런 좀 인사하는 그런 좀 정서들이 아직 남아있는 정겨운 동네인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동네 작당에서 그런 동네라든가 골목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는 활동을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저는 저희 동네가 되게 좋거든요. 제가 난곡에 산 지는 1.5년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제가 난곡에 들어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활동을 한 거는 2016년부터 했어요. 16년부터 했는데 제가 혼자 살면서 저같이 혼자 사는 청년들이 서울에 계속 모여들고 있고 되게 많은데 내가 뭔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제 혼자 사는 청년들이 뭔가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방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시대가 만든 우리 청년들의 약간 좀 외로운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에 뭔가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 방으로만 기억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 좀 소속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동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내가 더 깊숙이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내 동네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내 동네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문제들 이웃 간의 어떤 문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골목에서 마주하는 같이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저는 동네에 일단 머무르고 내 동네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난곡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좀 활동이나 뭐 문화들이 좀 다양하게 좀 다른 지역에도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너무 좋네요. 아니 지금 관악구입니까 난곡동이? 네네. 관악구 구의원으로 출마를 하셔도 청년 정말 잘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만간에 또. 감동적인데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작당단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봤대요. 왜냐면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걸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동네 친구를 가지고 싶지만 약간 무슨 이상한 단체 아니야? 혹은 약간 자기 표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눈초리로 이렇게 한 3개월 지켜봤대요. 자, 이번에는 최한비님의 영상을 볼 차례인데 어떤 영상을 담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이번에 지난번 영상보다는 좀 힘을 빼고 네 진짜로 좀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화 벽화마을이라는 곳에 네 다녀왔습니다. 네. 벽화마을. 벽화마을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동생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생한테? 네, 찍어주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화 벽화마을이군요. 오, 예뻐라. 귀엽다. 최자매의 서울 여행. 보통 겨울에는 진짜 나가기 싫잖아. 나는 원래 겨울 진짜 싫었거든. 엄청 앙상한 가지밖에 없고 이래서. 근데 겨울에 특히 예쁜 서울에 골목이 있다고 해서 오늘 같이 가려고 왔습니다. 여기 뭐 끌려와. 이화벽화 마을은 원래 굉장히 경사가 심한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살리고자 예술인들과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꾸며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쁘게 꾸민 마을을 지금 보러 가는 거거든. 여기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대가 높은 마을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 벌써 이뻐. 근데 이 벽화 마을을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뭔데요?
연기까지. 마을에서 이 마을이 큰 사랑을 받고 나서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벽화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바로 개면여이죠. 바로 토끼가 가장 먼저 반겨주는 이 모습. 바로 제가 오늘 토끼는 아무 이 마을을 표정은 방문할 없네. 걸 알고 개면여이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성곽마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화마을에 걷다 보면은 성곽길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오늘 산책을 할 거기 때문에 왜 성곽마을이라고 지었는지 한번 같이 멋진데요. 해외 여행을 왔다. 오히려 서울에 해외 왔다. 누구시죠? 이거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찍지 않았어요. 표정이 굉장히 리얼한 연기.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사실 아래까지 내려가고 싶지만 오늘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유아 벽화마을 처음 찾았을 때 이 거리사는 반했었거든요. 거리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100명에 1명 정도 푸사가 있는 부사들이죠. 계단. 계단이 아니라. 약간 부산 감천마을이랑 맞아요. 네. 알기로는 여기 중에 어느 계단이 오늘 물고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역시나 방문객이 너무 많아지니까 없애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벽화마을이 만들어졌을 때와는 좀 그림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럼에도 굉장히 예쁜 마을이지 않나요? 아 여기가 그 굴다리네. 제가 진짜 여러분 진짜로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아요. 이 굴다리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여기 내 두 눈으로 보다니. 소원을 말해봐.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시원한 에이드 한 잔 먹고 싶다. 그럼 바로 카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원은 카페 거리가 또 스스로 있군요. 노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 예쁘네요. 그래서 언제 보면 와 여기 대박이다 진짜. 커피 한 모금, 풍경 한 번, 케이크 한 번, 풍경 한 번, 그리고 미세먼지 한 번. 아무래도 낭만보다는 건강을 생각해야 할 나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페에서 아주 편안한 휴식 시간을 했으니 좀 걷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해가 좀 지는 황금빛 그런 시점이라서 이 시점에 가면은 정말 예쁘겠다 생각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오, 하늘 봐. 새파래, 새파래. 푸른 하늘. 와 여기 기점을 해서 봐봐. 이쪽은 성곽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고 여기 우리가 올라왔다 아주 벽화가 알록달록하게 물들었던 예쁜 부분인데 성곽길이군요. 진짜 매력 많은 마을 같지 않습니까? 와 근데 무슨 오늘 나 온다고 사람들이 다 피했나? 아니 출발. 와 여기가 좀 유명하던데 달동네 스타일이 너무 좋아. 왜 내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집들을 보면 하나하나 다 다르게 생겼다. 저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약간 자기의 개성을 갖고 있는 집들이. 근데 저기 똑같은 집 4개나 있는데? 여기 분명히 낙서를 하시지 않았을까. Before I die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화 벽화 마을인 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관광지들 있잖아요. 알려졌을지라도 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예쁘게 담기지 않았던 곳들을 발굴을 해서 많은 분들께 힐링을 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손에서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 여행 즐거우셨나요?
오늘 함께했던 곳은 바로 이화 벽화 마을이었는데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도 함께 해주길 바라면 한솔아 너도 같이 가도 된다. 여러분들 보셨죠?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예쁜 영상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네. 뭔가 이 최한빈님의 영상은 좀 볼 때마다 느껴지지만 그 젊은 감각이 느껴져요. 아, 네. 그리고 그러게요. 같이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따라가고 싶은. 네. 한번 꼭 가보세요. 다음에 어디로 가실지. 네. 아니 뭐 첫 장면부터 아주 알록달록한 골목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최하민님의 영상 자체가 알록달록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촬영은 우리 최한솔님 맞아요, 동생분이시죠? 맞아요. 네. 네네. 이화 벽화마을은 이번에 처음 다녀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이번에 벽화마을 있는 곳도 처음 알아가지고 저는. 근데 뭐 다른 골목들도 많은데 그 이화 벽화마을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이화 벽화마을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되게 알록달록한 색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화책 같은 걸 펼쳐보면 사파들이 되게 색감도 튀고 네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벽화마을이 굉장히 색감이 예뻐서 그냥 카메라만 들어도 그냥 그림 나오겠다 싶어서 간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올라서면 이제 세상이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오는 해방감이라든지 그리고 아 세상이 저렇게 작구나 하는 마음에 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벽화마을을 촬영했습니다. 네. 지난번이 을지로 쪽 골목이었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이번에 이화 벽화마을도 그렇고 뭔가 최영빈님은 그 예스러움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골목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골목이라든지 특히 그 좀 오래된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골목을 좋아하는데 우선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요즘 이제 저희가 다니는 도시가 굉장히 복잡한 풍경인데 골목에 가면은 언제 가든지 늘 같은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바쁘고 뭔가 발전해야 한다라는 이 압박감이 있는 삶을 살다가 골목에 딱 들어가면은 괜찮아 좀 쉬어가도 돼.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모습으로 있을게 하면서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오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골목을 맞아요. 좋아해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빨리 변화하는 모습보다는 맞아요. 그래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우리 박사관님은 이제 어떻게 영상 어떻게 보이세요? 좀 느끼신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화 벽화마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벽화마을은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낙산 그 공원 그쪽으로는 많이 가봤거든요. 성곽 쪽으로. 네. 성곽으로 네. 가봤는데 영상 보니까 제가 마치 그 골목을 누비는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이어가지고 네, 대리 약간 힐링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아, 연기력이 되게 풍부하세요. 그 벽화보다 더 생생했어요, 진짜. 그러게요. 네. 이화 벽화마을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벽화마을인데 최한빈님께서 이제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도 좀 가난한 분들이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도시 재생 뭐 사업 같은 게 펼쳐지면서 낙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술인들이랑 대학생들이 모여서 마을을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벽화를 그렸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을 곳곳에 뭐 돌담이라든지 뭐 전봇대, 계단 이런 것들이 예술의 일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찾는 마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화 벽화마을을 한 번쯤 꼭 가고 싶은 곳으로 생각했었는데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낙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키워드가 잊기, 섞기, 함께 어울리기 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 아래는 그쪽이 대학로잖아요. 대학로죠. 북적이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대학로 거리와 그 언덕 위에 그 전쟁 후에 형성된 좀 오래된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벽화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화 벽화마을이 탄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로를 거쳐서 그 언덕 위에 있는 이화 벽화마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또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네. 이화 벽화마을이 어디예요? 많이 찾고. 네, 네. 그랬다는. 네, 맞습니다. 아주 즐겨 찾는 명소가 됐죠. 네. 거기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개 그 사진 찍는 곳도 있고 네. 명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예전 같은 분위기가 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벽화들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제가 사실 사람이 막 없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영상 네, 속에서. 그래서 저도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을까봐 좀 걱정을 하면서 갔거든요. 막 다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제가 간 날이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그 매장들도 그 닫은 매장이 굉장히 많았고 네.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예쁘고 좋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 기세가 좀 기울고 있구나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 네,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보빈 아나운서 빨리 가세요. 아니, 더 늦기 전에 갔었어야 네. 되는데, 지금이라도. 근데 아까 그 벽처럼 보인다는 그 계단이 원래는 이화 벽화마을에 가장 좀 인기 있었던 그 꽃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곳이라고 네. 또 하더라고요. 그 꽃 계단이랑 이제 물고기 계단도 유명했는데 맞아요. 네, 물고기 계단은 지금은 벌써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그 영상에서 보셨던 아까 날개 벽화. 맞아요. 네네. 그게 이제 주민들의 요청을 한번 지워졌었대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위치에 그려진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거기가 그러니까 원 위치는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곳은 아닌 거군요. 네. 사실 거기가 관광지이기 전에 많은 분들의 일상의 공간이고 그렇죠. 주거지였는데 주거지인데, 네. 관광객들이 오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특히 시끄럽게 떠드니까 네. 이제 그곳이 집인 분들한테는 너무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꾸몄던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문제가 생기고 다시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벽화가 한 반 이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비님도 영상에서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예쁘더라고요. 남아있는 그런 벽화와 그런 예스러운 느낌과 풍경들이 혹시 다니시면서 봤을 때 기억에 남는 벽화나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가장 꼭 찍었으면 좋겠다 했던 벽화는 마지막에 나왔던 Before I Die라고 써져 있던 벽화 있잖아요. Before I Die. 그 밑에 뭐라고 많이 다 낙서나 이렇게 써 있던데요? 네, 맞아요. 거기 이제 다들 이제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으신지 이제 소원을 적어 놓으셨던 것 같은데 꼭 그 앞에서 사진 찍으시면서 좀 내가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소원을 빈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사진을 다시 보면서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개인적인 추억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꼭 죽기 전에 그거를 적어야 돼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골목도 한 군데 좀 꼽아보신다면? 제가 정말 가기 전부터 꼭 두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던 곳이 그 달팽이 길이라고도 하는 네. 뱅글뱅글 그 굴다리 길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꼭 사람이 스케치북을 딱 해서 길을 그려야겠다 했는데 그냥 일직선은 재미없는데 해서 한번 꼬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보면은 꼭 영화 속 한 장면이나 만화에 나올 법한 풍경이어서 보면은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설레임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되게 거기서 신나게 뛰어. 맞아요. 네. 아니, 그 위에서 이렇게 찍은 것도 너무 재미나게 잘 담은 것 같았어요. 네. 아까 그 Before I Die. 네. 예? 죽기 전에 그거 소원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보빈 아나운서는 네. 너무 무거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겠네. 네, 좀 저 일단 무거운 거. 안 죽고 싶어요. 얘기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제 소원은 그겁니다.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네. 우리 박상환님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 네. 이루고 싶은 소원이요? 네. 네. 저는 꼭 한번 죽기 전에는
거기 가보고 싶어요. 저기 그 소금 사막 거기 이름이 뭐죠? 우유니. 네, 우유니. 네. 우유니 사막. 좋으셨나 보죠? 네. 보기만 했어요. 사진으로 네. 많이 봤어요. 거기를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슬란드 쪽에 가서 네.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요. 네, 네. 저도. 오지 마세요! 같이는 가지 말고. 맞아요. 네. 아, 우리 최하민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지들을 발굴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소원을 꼭 이루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한빈님은 뭐 골목골목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내가 여기 찍어보고 싶다, 여기 가보고 싶다 이렇게 장소를 미리 많이 이제 봐두셨을 것 같은데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부암동이라고. 부암동. 네, 여기는 네. 이제 서울인데 사실 그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그렇죠. 공유씨. 네. 거기에 이제 나왔던 등장인물이 살았던 집이 이제 카페로 지금 맞아요.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 이맘때쯤에 제가 한번 부암동을 갔었는데 거기도 그 특유의 고요한 골목이랑 되게 눈이 편한 색감이랑 마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담아야겠다 싶은데 이게 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는 여름이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은 겨울이었고 해서 지금 어느 계절에 찍을지 좀 고민 중입니다. 네. 일단은 거의 부암동은 영상이 나올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골목 여행과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골목이 가진 그런 매력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찍으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갔는데 굉장히 편안한 마음, 꼭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에 레트로라든지 뉴트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데 단순히 멋있어서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특유의 저 같은 똑같은 감정에 의해서 좀 여유롭게 가고 싶고 또 옛것에 그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또 그 여유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번에 가면서 왜 레트로가 다시 유행하고 있을까에 대한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박상아님은 어떠셨어요? 골목 보면서 그 개성이 있잖아요. 저는 골목에는 그 장소만의 어떤 장소성의 시간들이 되게 쌓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카피할 수가 없고 정말 그 장소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골목의 정서들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그 좀 잊고 지냈던 옛날 골목길 그 풍경이 맞아요.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골목 풍경 그리고 따뜻한 정을 좀 느끼면서 잠시나마 좀 힐링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는 진짜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그런 세상인데 언젠가는 또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골목의 모습들을 잘 또 찬찬히 둘러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동네에는 어떤 골목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골목길은 뭐니 해도 이렇게 좀 사랑하는 연인 이렇게 손잡고 천천히 또 빨리 걷는 것보다는 네. 말이죠. 네네. 왜요? 다음에는 다 연인과 함께 영상을 그렇게 오시면 부탁드릴게요. 참 좋겠 자매 말고 네, 연인과 찍어서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골목 그 안에 담긴 숨은 이야기들까지 발굴해서 영상으로 기록하고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람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앞집에 어머님 어제 꽃감 좀 드시라고 갖다 드려 갔다가 집이 오래됐잖아요. 저희가 뭐 한 30-40년 된 거니까 그 문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안에 이불하고 해놨는데도 추우신가 봐. 그래갖고 문풍지하고 비닐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풍지 좀 챙기고 그다음에 창문 사이즈 재갖고 저희가 마침 비닐 쓰던 게 있어요. 그거 좀 잘라갖고 창문 좀 막아드리고 그렇게 좀 하려고요. 여러분들 뭐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부터 좀 챙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같이 가시죠. 갑시다.
어제 어머니가 해달래. 이거 비닐. 근데 아버지가 왜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해달래. 아이고 저라도 하려고 했는데 뭐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해드릴게. 문풍지하고. 왜? 어머니, 잘하십니다. 아이고, 문풍지가 다 오래돼갖고.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추워. 문풍지 새 걸로 다 교체해주고 사이즈 제가 서 비닐 붙여드릴게. 아예 밥이요? 아이 좀 이따 먹으려고. 우리 아침 일찍 안 먹으니까. 아니야, 우리 안 추워, 우리 안 추워. 이게 엉성하게 붙어 있어서 있으나 하나네. 오케이, 훨씬 낫네. 네, 바람이 안 들어오죠, 손대도. 여기 필름이 이렇게 딱 물린다고, 이게. 필름 딱 찍힌다고, 이렇게. 전체 빼요, 빼. 이게 어머니 어두운 거 싫죠? 빼십니다. 햇빛 들어오는 거 봐. 하나, 자, 80. 80. 오케이. 비닐장으로 갔다 올게요. 다시 와신다 언니. 뭐 껌껌내가. 이걸로 해도 그 앞에만 따지지 밑으로는 바람 다 들어와. 그래. 하나 집에 따시지. 네. 가시. 건다고 박아놨던 것 같은데.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플랜스티크. 그냥 이거 혹시 맞잖아. 완벽하게 밀폐가 완벽하게 되잖아. 위안에 내릴 거야 안 그래? 아이고야. 갈게요 어머니. 그래. 네, 갈게요 어머니. 아버지 쉬세요. 아이고야, 수고했습니다. 네, 가볼게요. 땀. 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두통이 있었는데 일하고 나니까 다 나았네.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앞집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눈이 지금 안 보이시고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세요. 다 뭐 하나 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불편하세요. 그래서 꼭 뭐 돈을 들여서 물질적인 것만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그리고 내 주변 이웃부터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좋은 봉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고 소외된 계층 분들이 참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기부금 액수도 매년 더 줄어든다고 그래요. 계속 이상하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꼭 금전적인 거를 난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적인 걸로, 아니면 내 몸 건강하니까 내 몸으로 있어 다른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서로 돕고 그렇게 지내서 좀 따뜻한 연말연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닥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제가 더 신나서 일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역에 이제 마을 극단이 있고 연기를 하시니까 자꾸 배우고 나한테 배우고 시드럼으로 옮겨가시고. 아이고 왜 좋은데요. 그래 찍어주이소구만. 제가 친척들이랑 아버지 친구분들 다 모시고 식사대로 제대로 할게요. 아버님 칠순 때 저희가 제대로 못 해드려서 이 사람
아버님 희수연을 멋지게 챙겨드리고 싶어 했어요. 정말요? 희한하네. 진짜요? 아카노스 찍겠지. 어제 아들 사무실 찾아가서 달래주고 왔다 아이가. 저는 오늘 촬영 감독입니다. 지금 이거 시설 체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처럼 해놔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연도 선생님 도움 좀 받아가면서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레디 액션! 첫날 촬영인데 막걸리 집 씬이 남았습니다. 대명동에 있는 신뜨름 연극장과 같이 공동으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의미 있는 영화 촬영 현장인 것 같습니다. 씬 5-2 테이크 5, 테이크 5, 테이크 4. 자, 테이크 1, 띵. 두 번째 제의를 해주실 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보다 역할이 더 어려우면 어떡할까라는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더 커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몇 학년이야? 4학년. 여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네. 내가 아빠야, 아빠 역할이야. 이쁘지? 카메라 어디요? 롤. 메이크 16-15, 테이크 10. 뒤로 메이크 쪽으로. 레디. 슬레이트 있습니다. 아니야. 원래 괜찮으셔도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참여. 그렇게 반가운 거 아니야? 그렇게 반가운 거 아니야? 사람 아이가. 그렇게 반가운 거 아니야? 지금 액션. 동창아. 오늘 갈게요.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누구 보세요? 누구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다시 씻고 두번. 근데 여기 렌즈 한 번만 봐주세요, 다들. 여기가 상용쌤이라. 20초만 갈게요.